네, 오늘 이 문제 토론하겠습니다. 저희 각설하고 고정 패널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 두 분 출연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예, 좋은 정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각오하고 계신 거죠? 좋은 정치, 나라를 위해서. 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늘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에 옮겨야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 제도에 대해서요. 뭐 대찬성이고요. 또 늦은 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의가 너무 고착돼 있고 소선거구제 때문에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는데 예.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하자, 지역주의 완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거기 석패율까지 가미가 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또 이 석패율제 이렇게 한 선관위 안은 진일보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 의원님. 취지는 우리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예. 이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네. 사실은 지금 우리는 이제 호남권에서는 추가로 할 수 있는 게 한 석 정도 나오고 예. 영남권에서는 새정치연합이 7석을 얻어간다. 특히 부산 경남 쪽. 부산 경남이 크니까 말이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취지는 좋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받겠느냐 하는 분위기가 좀 있죠. 지금 이제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려서 그런데 아니, 기본적으로 영남이 호남에 비해서 지금 인구가 2배 이상, 그렇죠. 2배 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예. 호남 인구를 다 합쳐도 부산 인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부자가 좀 이런 마음을 풀어야 지역주의가 완화될 텐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독일식의 정당 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있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당별 득표율, 예. 예를 들어 A당과 B당이 있는데 A당이 30%, B당이 20%라면 의석 수도,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 의석 수도 딱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계산이 아주 복잡하겠군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 국회의원 수가 이제 고정되질 않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걸 그렇지만 대입하면 그 제도를 대입하면은 새누리당 의석수가 크게 달라지지 않나요?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예. 이제 그런 것은 조금 더 이거를 더 보정한 그런 것이 될 수 있다. 예, 여당이 만약에 7석이 줄어든다면 이 제도를 도입해서 지난번과 비슷한 그 표수가 나온다면 그러면 어떤 선거에서는 다수당과 소수당이 뒤집힐 수도 있는데 여당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겠는데요? 뭐 정치를 잘해서 의석을 가질 생각을 해야지 그런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이 지금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예. 지금 이제 지역주의가 지금 이게 오늘 뭐 간통죄 폐지에 관한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시대의 흐름이 이런 이제 지역주의라는 것이 완화되고 극복돼야 이게 사회가 통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그거 무슨 뭐가 유리하냐 그것도 그래봐야 뭐 한두 석 차이가 날 텐데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런 선거제도 개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주의 완화보다도 서로 여야가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쪽 얘기를 잔머리 굴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벌써 이게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부터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입장을 바꾸라면 아마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좀 우리가 교과서적인 그런 이상을 담았다고는 보고 그걸 가지고 정치개혁 특위에서 한번 잘 논의해서 어떤 그 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안으로 한번 다듬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 다 지역구 의원이시지 않습니까? 인천이시고 안산이시고 그런데 이 제도가 만약에 그대로 도입된다면 지역구 의원이 46명이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뭐 전방위적으로 어느 지역 권역 막론하고 다 줄어들게 될 텐데 괜찮겠습니까? 두 분은 이게 찬성하십니까? 먼저 그 홍일표 의원 미안하고요. 내가 뭐 홍일표 의원이 잔머리 굴린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잔머리. 그리고 시뮬레이션 한 분들을 잔머리를 그 생각 자체가 너무 이제 편협하다 그런 말씀이고요. 저기 그 46명 국회의원 줄이는 일은 헌법 개정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은 참 좋은 안인데 현실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46명이 대개는 인구가 작은 농촌 지역이 줄기 때문에 표의 등가성 문제도 여러 가지 또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좋은 제도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좋은데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한꺼번에 100명 늘리는 것보다는 예. 비례의원은 100명 늘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 230명 정도 지역구의원으로 하고 또 비례를 한 70명 정도 하는 안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16명 늘어나는 거군요, 비례대표가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16명을 권역별로 이렇게 분배해서 하면 괜찮겠다.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은. 아니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서 네. 지역구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 예. 그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선결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하는 것을 보면서 비례대표 수를 정해서 예. 해야 되는데 뭐 조정은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성과 뭐 직능성 이런 걸 가미하고 또 사실은 우리가 그 지금 이게 권역별 비례대표를 제안해서 그렇죠. 실제로는 전국을 단위로 그 사표 방지를 위한 이제 그 투표 가치 반영을 보정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걸 이제 권역별로 나누되 100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결과가 좀 이상하게 나오는데 현재에도 54명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더 늘릴 거냐 이런 부분부터 우선 따져봐야 될 것 같고 비례대표가 이제 그런 사표 방지를 위해서 이제 늘려자고 하는데 사실은 뭐 꼭 긍정적인 역할만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뭐 직능을 과연 다 대변하느냐는 문제죠. 옛날에는 돈 내면 그 전국구 의원으로 되고 부작용도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대부분 아주 많이 반대하고 계신 거죠? 이 권역별 비례대표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요? 그 권역별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적으로 하는 비례대표를 이제 경상도에서의 비례대표, 또 호남에서의 비례대표, 그거 이제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건 반대가 없는데 지역구회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 아까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지난번 총선에 대표 이인경 앵커가 해보니까 이정현 의원, 김부겸 의원이 이미 그때 이정현 의원은 그때 당선됐을 거고 김부겸 의원도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을 거라는 건 아닙니까? 이 석패율 제도 여기에 대해서는 두 분 기본적으로 다 찬성하십니까? 그거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김부겸 의원이 얻은 표와 이정현 의원이 얻은 표는 상당한 표인데 네. 그게 전혀 의석에 반영이 안 됐으니까요. 근데 그 아까 홍 의원이 말씀하신 원래 비례대표라는 것이 직능도 이렇게 대표하고 그런 것인데 이렇게 되면 예컨대 이정현, 김부겸 이런 분들이 무슨 직능을 대표하거나 전문성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곤란하다라는 입장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가 예. 이제 직능이나 전문성 대변 플러스 이제 이렇게 투표 가치 불균형에서 오는 주민 의사 반영을 이제 보완하는 예. 그런 역할로 사실은 그래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비례대표 수를 배정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석패율 제도는 이제 그런 보완 장치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비례대표를 100명까지 확 늘리는 것은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5명이나 20명 정도 더 늘리는 지금보다 그 정도로는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솔직히 두 분 보시고. 그것도 참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번 기회에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소선거구제를 그냥 둔 상태에서 지역구를 줄이는 것은 농촌 의원들의 큰 반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도시에서 국회의원을 작은 이제 구별로 나눠가지고 2명씩 뽑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몇 개 구를 묶어서 의원 수를 좀 줄이고 또 중대선거구제로 하게 되면 거기서 줄인 의석을 농촌 지역에 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걸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소선거구제를 그냥 둔 상태에서 의석수를 줄이는 것보다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의석수를 좀 줄이면서 비례를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선관위 의견 중에요. 지구당을 부활하는 방안.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짧게 좀 홍 의원님부터 찬성하시는지. 뭐 저는 이제 현역 의원들은 사실상 뭐 큰 애로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에 있는 분들은 사실 지역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구당 부활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이제 고비용을 또 수반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무실 유지비 뭐 이런 거 이제 인건비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그 정치 환경이 과거와 같이 그렇게 고비용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그렇게 큰 고비용 우려를 크게 할 일은 아니다. 이런 또 의견도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은 어차피 또 사무실을 운영하고 계시고 거기에 네네. 지구당이 부활돼도 큰 차이는 없는 거죠. 큰 차이가 현역 의원들은. 없습니다. 예. 김 의원님. 그 원외위원장들이 지금 불균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같은 현역들은 지구당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지구당에 버금가는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데 원외위원장들은 그 사무실 내면 위법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이제 곧 선거를 치르게 되면 원외들하고 붙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서로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거 고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간통죄가 해지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 한번 물어봐달라고 오늘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통죄. 제가 그 여성 운동하는 아내를 데리고 사는데 오늘 차 타고 오면서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습니다. 예. 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는데 여성계에서도 반대가 없지 않냐. 그 시대적으로 이게 이제 변화가 있고요. 또 이제 그런 것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는데 실제로 여성들을 보호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또 여러 가지 부담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좀 시대의 흐름에 맞게 고쳐져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아내도 하고 있고 여성계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여성계 의견 말고 김 의원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관성적으로는 그걸 꼭 없애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못했는데 오늘 뭐 자료도 보고 하다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걸 국가가 규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이제 그걸 폐지가 됐지만 이게 이제 자율적으로 그런 어떤 그 사회적 규범으로 그리고 또 뭐 민사소송 같은 걸 강화할 필요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한 단계 높여서 해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홍 의원님은 어떠실까 또 궁금한데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재판 과정에 과거에 관여했었고 출신이십니다. 네. 해봤는데 이제 이거는 뭐 어차피 시대에 안 맞고 지금 제가 그 작년에 이제 국회 속의 인문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제 과거 재헌국회 때 이런 자료를 보니까 1953년에 형법을 만들면서 이 조항을 넣었는데 그 전까지는 일본법을 이제 빌려 썼거든요. 근데 일본법에 의하면 그 당시에 여성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봉건 시대의 법률이죠. 그런데 그런데 우리도 물론 이제 논란을 한참 벌이다가 우리나라도 이제 남녀를 다 처벌하는 걸로 이제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회의록을 보면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남성 의원들이 강한 거부감도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했는데 이미 일본은 47년에 이걸 폐지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차피 지금 거의 또 구속되는 사람도 거의 없고 처벌도 다 집행유예로 나가고 있고 법원에서도 이거를 꼭 자기 이제 관여해서 처벌해야 될 대상이다 이렇게 보지 않고 있고 지금은 또 여성의 지위가 오히려 향상돼서 남성들 뭐 여성들 이게 남성을 위한 뭐 그 어떤 이제 더 메리트가 있었던 그런 것 식으로 생각할 단계가 이미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어떤 심리적인 저지선 같은 건데 그래도 간통이 죄구나라는 그 의식, 인식 뭐 그런 마지막 저지선인데 이걸 없애면 정말 문란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불륜이 점점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걱정. 제가 이걸 홍일표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거 폐지되면은 그 불륜이나 이런 외도가 늘어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물었는데 우리 홍일표 의원님 답변을 안 하시더라고요. 아니 단기적으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법과 도덕 사이의 문제죠. 성경에 이제 간음하지 말라는 게 10계명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도 고조선 때부터 8조 금법 때부터 있었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풍속 차원에서도 잘 크게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믿으시는군요. 지역 국민들을 믿으시고요. 김 의원님 뭐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뭔가 이제 시대가 변하고 또 법률도 변하고 규범도 변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러나 이 가족의 중요성 또 인성의 중요성 이런 것들도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사회가 이걸 계기로 해서 한 단계 더 높은 그런 도덕성이 유지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홍일표 의원이 김영환 의원님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